안녕하세요.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, 유학고수입니다. 자, 오늘도 계속해서 석사 공부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석사 공부과정 16탄이죠. 근데 이제 석사과정에 했던 얘기는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하고, 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드디어 기대하시던 박사과정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일단 석사과정 마지막 얘기를 해볼게요. 근데 사실 석사랑 박사랑 별 차이 없어요. 다만 그 기간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큰 차이 없습니다. 자, 근데 일단 오늘 영상의 부제목은 석사 졸업반 마지막 학기,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근데 일단 굉장히 슬픈 얘기부터 해드릴게요. 제 친구가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, 그 친구가 유학원 학생이었어요. 그 친구가 누구, 인도에서 유학 왔었나? 하여튼 인도에서 유학 온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,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수업 듣다가 마지막 학기 돼서야 졸업 학점 이수를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. 그래서 한 학기 더 다닌 친구가 있습니다. 얼마나 안 됐어요. 보통은 석사 과정은 웬만하면 2년, 즉 4 academic semester, 자, 4학기 안에는 끝내야 합니다. 전 세계적으로 석사를 2년 이상 하면은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학교마다 기준이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대학원 수업에서 그 수업을 몇 학점 이상 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친구가 그거를 약간 깜빡한 채로 수강 신청을 하다 보니까 졸업할 때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한 과목 정도 부족한 거죠. 마지막 학기.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. 근데 이미 마지막 학기 그 졸업할 타이밍이 되면은 이게 졸업학점 안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? 한 학기 더 다녀야 돼요.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 한 과목 안 들은 것 때문에 한 학기를 더 다녀서 석사 과정으로는 5학기를 다니게 되는 아주 불상사가 발생해요.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석사 과정 졸업 그 가이드북이라고 하죠. 그 과사무실 가면은 뭐 graduate handbook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. 근데 하여튼 과사에서 주는 그 졸업 가이드북이 있어요. 그걸 보시고 석사 졸업하려면 학점 몇 학점 돼야 되는지, 박사는 몇 학점 돼야 되는지, 이거를 정말 잘 챙기셔야 돼요. 안 그러면은 정말 불쌍하게 제 친구 꼴이 납니다. 근데 저도 사실 3번째 학기에 그걸 깨달았어요. 내가 이게 지금 학점이 안 채워졌는데 이걸 깨달아가지고 저도 부랴부랴 해가지고 3번째 학기에 겨우 맞췄습니다. 맞춰가지고 빨리 깨달아야죠. 근데 아무 생각 없이 4번째 학기까지 다녀버리게 되면 이제 졸업학점 안 채워지면 한 학기 더 다녀야 됩니다.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실수를 했는데, 특히 석사 같은 경우는 딱 2년 만에, 딱 4학기 만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졸업학점 그게 뭐 부담스러우지도 않지만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잘 그 학기별로 잘 배분해야 돼요. 그래서 마지막 학기에 학점이 한 과목 부족해서 빵꾸 나서 졸업이 안 되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그걸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. 아시겠죠? 자, 그 다음에 이제 뭐 석사과정 논문 같은 경우는, 그 석사과정 그 2년 동안 그 연구했던 거를 이제, 마지막 학기에 이제 교수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죠. 그래서 이 본인의 석사과정 같은 경우는 졸업심사위원이 3명입니다. 박사 같은 경우는 5명인데, 석사는 3명이에요. 그러니까 좀 더 널널하죠. 아무래도 이렇게 눈을 뜨고 지켜보는 사람이 3명이기 때문에 박사에 비해서는 좀 패스가 널널하죠. 그래서 보통 지도교수가 첫 번째 커미티 멤버가 되겠죠. 석사 논문 발표에 그 리뷰해주는 첫 번째 커미티 멤버는 자기 지도교수겠죠. 지도교수 외에 2명만 더 선정하면 돼요. 근데 보통 이거는 지도교수가 선정해주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면 교수 중에서 다양한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. 뭐 제 전공인 기계공학만 해도 뭐 열유체, 고체, 뭐 시뮬레이션, 바이오 기계, 뭐 다양한 그 교수님들이 계시는데, 본인 전공하고 비슷한 분들을 지도교수가 보통 추천해줘요. 나머지 2명은 이 사람으로 하면 좋겠다,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3명을 만들면 되는데,
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하는 불안감 같은 거 이런 거잖아요. 아, 석사 논문, 뭐, 박사 논문 떨어지면 어떡해. 하는데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떨어질 일이 없어요. 왜냐면, 이미 심사하기 전에 지도교수가 어느 정도 논문이 완성도가 있을 때, 그때 발표하라고 하기 때문에, 사실, 막상, 이렇게 디펜스 발표해놓고 떨어뜨리진 않아요. 그러니까, 혹시라도 그 석사나 박사과정 논문을 발표해놓고, 아, 너 부족한다고 떨어뜨리잖아요? 그럼 그 사람은 사실은, 뭐 머리가 멍청하고 실력이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도교수랑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지도교수가 미워한 거죠. 아시겠죠? 그러니까 평소에 지도교수랑 좋은 관계를 가졌다면은 어느 날 그냥 논문 발표 시켜놓고 너 떨어뜨려. 너 졸업 못해.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러니까 평소에 지도교수와 그런 프렌들리한 관계를 잘 유지하셔야겠죠. 자,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졸업 논문을 잘 발표를 하고, 그 다음에 졸업 학점을 다 채우면 이제 졸업이 됩니다. 그래서 그걸 이제 학과 사무실에다가 그 학점 다 이수를 했고, 졸업 논문을 다 발표했다는 걸 보고를 하면은 이제 졸업장이 나오고, 졸업식에 이제 초청을 받게 되죠. 근데 졸업식에 대해서 좀 얘기해드리자면, 뭐 다들 아시겠지만, 한국도 보면은 졸업할 때 보면 대학원 형들, 누나들 졸업할 때 보면 있잖아요. 석사 뭐 쓰고, 뭐 박사면 박사 뭐 쓰고, 그 대학원 가운 입고, 그거를 이제 졸업식 날 같이 가서, 참석하고, 졸업식 참석하고, 사진 찍고, 친구들하고, 동기들하고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. 자, 그래서, 이거를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, 가운 석사모랑 대학원 가운을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, 저는 사실, 구매를 안 했어요. 구매를 안 하고, 박사 하시는 분들은 박사모랑 박사 가운은 구매할 만해요. 왜냐면 교수 되신 분들은 보통 본인이 교수 됐을 때 어떤 공식적인 행사에서 자기가 박사 나온 학교의 박사모랑 그 박사 가운을 입고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박사 하시는 분들은 그 박사모나 박사 가운은 뭐 사주시면 좋겠는데, 석사 하시는 분들은 구매할 필요 없어요. 그거 비싸기만 하고, 비싸도 되게 그 가운 한 세트에 몇백 불 하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과 사무실에서 대여를 해줘요. 그래서 제 기억으로 한 30불? 한 30불 내고 하루 렌트를 해줘요. 렌트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렌트해서 입고 반납하고 구매하지 않았습니다. 뭐 그런 노하우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졸업식날 가셔서 친구들이랑 사진 많이 찍으시고, 그리고 뭐 부모님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사진 찍고 뭐 그러면 돼요. 그러면 되는 거고. 근데 이제 마지막 학기 때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. 이제 취업하실 분들은 사실 마지막 학기부터 하시면 안 돼요. 마지막 학기 전 학기부터, 그러니까 세 번째 학기부터 이제 일자리를 열심히 알아보셔야죠. 그래서 취업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방학 때 인턴 같은 거 하시면서 회사에서 인턴 경험을 쌓으신 후에 계속 인턴 했던 그 조직과 계속 연락을 주고 받으시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다가 이제 졸업할 때 지원해서 그걸 가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 마지막 해에 졸업하는 그러니까 세 번째 학기부터 열심히 잡서치, 링크드인이나 글래스도어 같은 데서 열심히 잡서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지원해서 되는 방법도 있고, 그래서 마지막 아카데믹 이어에는 되게 바쁩니다. 석사 2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바빠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취업을 목표로 했다기보다는 다른 학교를 가려고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석사를 50위권에서 마쳤지만 박사는 훨씬 좋은 데 가고 싶었어요. 학벌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데, 지금 생각하면 참 부질없는 짓인데, 왜냐면 미국은 학벌 사회가 아니거든요. 그렇지만 한국인으로서 한국인한테는 학벌은 중요하거든요. 랭킹 몇 위냐 가지고 막 서로 자존심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있어서 학벌은 중요하죠. 그래서 그때 저는 더 좋은 학교 가고 싶었어요.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50위권 학교를 마칠 시점, 그러니까 석사과정 한 세 번째 학기부터 이제 박사관 학교를 계속 컨택하고 랩 컨택하고 그걸 한 번 더 한 거죠. 똑같이 해가지고 이제 박사는 더 좋은데 한
10위권 하는 곳으로 박사는 더 좋은 데로 가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준비를 해줬어요. 그래서 특히 저처럼 이제 다른 학교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또 교수님 추천 써서 또 3통 받아야 되잖아요. 그리고 학점 관리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석사과정 동안 논문을 좀 쓰셔가지고 그 출판 논문을 샘플로 뭐 PDF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박사 컨택할 때 이메일 쏘면서 본인 이력서랑 같이 첨부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석사과정 때 바빠요. 그래서 석사과정 때 열심히 논문 만드셔서 박사 갈 준비하시면 됩니다. 저는 그렇게 했고요. 근데 뭐 이런 거 귀찮으신 분들은 혹은 처음부터 좋은 학교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석박 통합으로 그 학교에서 한 학교에서 석박사 같이 하든지 아니면 석사로만 들어가셨다 하더라도 거기서 지도교사 잘 보여서 저 여기서 박사 하고 싶은데 하면은 같은 랩에서 석사를 박사로 변경하는 건 되게 쉬워요. 뭐 제가 다녔던 학교 같은 경우는 석사 마지막 학기에 교수님한테 말만 하면 돼요. 교수님 저 여기서 박사 하고 싶은데요? 하면은 그래? 하면은 교수님이 그냥 과사에다 메일 한 통만 써주면 바로 그 다음 학기부터 그 박사 3년차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데도 있어요. 근데 미국에서 한 탑 3 정도 하는 탑 3 안에 드는 학교들 있잖아요. 어딘지 알죠? 그 있잖아요. 어디 하면 딱 나오죠.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3손가락 안에 드는 학교 정도는 자교 석사를 마치고 자교 박사를 지원하는 데에서 막 떨어뜨려. 그만큼 거기는 경쟁이 살벌합니다. 근데 뭐 이렇게 뭐 탑 3 아이들은 막 이렇게 어마무시한 데 아니고서는 웬만한 데들은 다 지도교사한테 말만 잘하면 석사를 박사로 전환하는 건 되게 쉬워요. 그래서 그냥 교수님한테 평소에 지키지만 않았으면 웬만하면은 받아줍니다.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탑 3들은 어마무시합니다. 자교 석사 출신들을 자교 박사 가는데도 다시 어플라이하고 그리고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하고 떨어뜨리는 남대하듯이 하는 그런 학교들이 한 3군데 정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좋은 데는 굉장히 살벌하다는 거 그거 알아주시면 되고요. 그렇지만 뭐 그 외에 웬만한 학교들은 자교 석사하고 자교 박사 가는 건 널널하다는 거 그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석사과정 졸업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저는 석사과정 졸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석사과정 잘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학교로 박사를 가야 되죠. 그래서 저는 5월에 졸업했어요. 그러니까 미국은 보통 8월에 학기 시작, 5월에 이제 그 다음 해 5월에 이제 한 아카데믹 이어가 끝나잖아. 그러니까 2 아카데믹 이어를 했으니까 8월에 입학하고 그 다음에 2 아카데믹 이어 후에 5월에 졸업을 했죠. 그리고 제가 박사 갈 학교가 8월에 다시 개강이니까 5월에서 8월 사이에 한 3달 정도 남죠. 이때 제가 뭘 했냐면 한국에 갔어요. 한국 가서 친구들 만나고 부모님 만나고 했죠. 그리고 와서 이제 이사를 갔죠. 그러면 이사를 어떻게 갔냐? 저 같은 경우는 석사 마쳤던 학교랑 박사 마쳤던 학교랑 뭐 차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갈 수 있는 거리였었기 때문에 뭐 비행기 타고 막 멀리 가는 그런 큰 이사는 아니었고 어떻게 했냐면 석사 마치고 나서 그 아파트 렌트 방 빼고 짐이 약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유홀이라고 해서 유홀 아시죠? 유홀 uhaul.com 뭐 여기 들어가시면 이게 뭐냐면 이사도 도움을 해주고 이사 갈 때 트럭도 빌려주고 그리고 창고도 빌려줘요. 그래서 저는 유홀에서 창고를 하나 빌렸어요. 그래서 뭐 사이즈별로 뭐 가격이 다른데 그때 제 기억으로 한 얼마였더라? 한 달에 한 100불 정도 미만이었어요. 그렇게 해서 조그마한 창고 하나 빌린 다음에 그 창고에다가 제 짐을 다 때려놓고 그 다음에 한국에 가서 이제 놀다가 이제 새로 가는 학교 어드미션 이제 받았으니까 이사를 가야 되죠. 그래서 조금 학기 시작하기 전에 와서 창고에서 짐 빼고 그 다음에 6월에서 트럭 빌려가지고 트럭에 다 실어가지고 제가 운전해서 한 2-3시간 운전해서 새로운 도시로 가서 또 거기 가서 아파트 구하고 그래서 이사도 하고 뭐 그랬어요. 다 이사 제가 혼자 했어. 혼자 뭐 이삿짐 센터 부를 돈도 없어가지고 혼자 했죠. 근데 뭐 유학생들 다 그러고 살아요. 다 그러고 살고 그리고 이제 좀
뭐 한인 학생이나 뭐 한인 교회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국인 유학생들의 도움도 뭐 이사 갈 때 받기도 하긴 하지만 뭐 저는 그냥 제가 혼자 다 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사를 가고 이제 박사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다음부터는 박사과정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.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